혹시 지금 여러분은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이나 간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수십 년간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부모님들은 종종 내 노후는 자식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은연중의 기대나 혹은 내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안일함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면 급변하는 시대의 자녀 세대 역시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육아 비용 속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찬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경제적 유산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노후를 스스로 설계한 모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녀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사랑이며 부모로서의 가장 멋진 역할입니다. 자식에게 걱정거리가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남기 위해 50대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할 7가지 실질적인 대비책을 지금부터 인생서점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7가지를 미리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평안하고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경제적 독립을 위한 현금 흐름을 굳건히 만드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완벽한 경제적 독립입니다. 50대는 은퇴가 눈앞에 다가온 시기이므로 지금부터 월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소확행 연금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혹은 주택연금 등 최소 월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소득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소소한 현금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심리적 위안이 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소일거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디지털 소일거리를 50대의 취미 삼아 배워두십시오. 유튜브 채널 운영, 블로그 글쓰기, 재능 기부 등은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나는 여전히 생산적인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지켜주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돈을 대하는 부모님의 능동적인 태도야말로 자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안깁니다. 두 번째, 간병 부담 없는 건강 독립을 위한 보험을 드십시오. 건강은 노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아파서 자식에게 간병의 짐을 지우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짐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근력 저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50대 이후의 건강은 근력에 달렸습니다. 지금부터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필수로 하십시오. 근육은 70대 이후 독립적인 일상생활, 즉 스스로 움직일 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보험입니다. 간병인에게 쓰는 돈을 미리 나의 근육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장기 요양보험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중증 질환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간병 부담이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장기 요양보험이나 관련 특약보험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간병을 부탁하기 전에 돈 문제로 인해 자녀가 힘들어지는 상황만은 막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는 주택 설계를 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큰 집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주택 관리는 은퇴 후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이 없는 작은 집으로의 이사를 고려하십시오. 뒷뜰 관리, 정원 손질, 계단 오르내리기 등은 나이가 들면 큰 부담이 됩니다. 50대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규모를 줄여 작은 단층 주택이나 외부 관리를 맡길 수 있는 콘도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거 유지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노후 자금을 지키고 자녀에게 집 관리라는 노동의 짐을 지우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나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심리적 독립을 이루십시오. 자녀에게 정신적인 의지처가 되거나 외로움을 자녀에게 기대어 해결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선 친구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는 편하지만 때로는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며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50대부터는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여러분의 노후를 안심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3가지 취미를 가지십시오. 자녀의 스케줄에 맞춰 주말을 보내거나 자녀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며 외로움을 달래서는 안 됩니다. 여행,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등 자녀가 없어도 온전히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취미 3가지를 필수로 만드십시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즐기는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큰 심리적 독립을 선물합니다. 5번째, 감정의 독립을 통해 자녀에게 피로감을 주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매번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섭섭함을 자주 토로하는 부모일수록 자식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의지와 독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태도가 노년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녀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감정적으로 독립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6번째, 자녀의 삶을 존중하는 선을 긋는 대화법을 익히십시오. 자녀가 부모의 삶에 간섭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간섭하는 것도 모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묻지 않은 조언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자녀의 삶에 대한 조언은 자녀가 명확하게 요청했을 때만 하십시오. 내가 보기엔 내 결혼 생활이 내 직장 상사는 문제야 와 같은 묻지 않은 조언은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줍니다. 내 선택을 지지한다는 단순한 한마디만으로도 자녀는 큰 힘을 얻고 여러분과의 관계는 존중 속에 편안해질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는 조력자가 되어야지 통제자가 되려 해선 안 됩니다. 7번째, 상속 및 장래 준비를 미리 명확히 하십시오. 노년기에 닥칠 수 있는 상속 문제나 장래 문제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정신적 짐으로 남게 됩니다. 상속에 대한 의사를 미리 정리하십시오. 자녀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 유언장 등을 통해 재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사전 연명의 료의향서 등을 작성하여 임종시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도록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래 절차에 대한 간소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 역시 자녀에게 마지막까지 깊은 배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7가지 실질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곧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부모님의 숭고한 의지입니다. 50대에 시작한 작은 근육 저축, 작은 연금 준비, 그리고 자녀에게 선을 긋는 지혜로운 태도는 훗날 자녀들에게 수십억 원 이상의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나눈 7가지 중 지금 당장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적인 준비일까요? 아니면 감정적인 독립일까요? 여러분께서 더욱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인생서점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의미 있고 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